S&P 글로벌 4월 미국 PM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PMI는 보시면 50.9로 4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제조업 PMI가 50을 하회했습니다. 49.9로 집계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4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시장 컨센이 52였으니까 상당히 크게 하회를 한 것이죠. 더불어 서비스업까지 마찬가지로 50.9까지 제법 크게 낮아져가지고 전반적으로 경기 기대감이 빠르게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S&P 글로벌 PMI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연속 미국 제조업 PMI가 50을 상회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제조업 경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 자체를 결국에는 지금 S&P 글로벌의 미국 제조업이 보는 시선이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이걸 수요 개선으로 단순하게 해석을 했던 면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ISM 제조업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서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진짜 수요의 개선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비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그에 비해 S&P 글로벌 미국 PMI는, 제조업 PMI는 이미 3개월 전부터 50을 상회하면서 상당히 좋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미국 경기가 완전히 다시금 확장 국면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결국에는 생산량 증가가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증가율로 잡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정도지, 지금의 생산량 증가가 수요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만한 논리가 좀 빈약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예전 영상 한 두세 개 정도 한번 찾아보시면 설명을 충분히 해놨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S&P 글로벌 PMI조차 지금 4월달 예비치죠. 결국에는 제조업이 다시 위축 영역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더불어 서비스업까지 상당히 크게 하회를 하면서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강한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부 내용 자체가 다 좋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제 신규 주문 자체가 감소를 했다라고 언급을 해놨는데, 신규 주문에 대한 감소는 직접적으로 수요가 약하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한 수요의 모습이 여기저기 징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업, 제조업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한 달 전 3월달 S&P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내비쳤던 보고서인데, 한 달 만에 180도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특히 고용도 위축되기 시작했다라는 멘트들이 있었는데, 2020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이 기준선 이하를 하회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주도하는 게 지금 현재 서비스업이라고 밝혔고,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팬데믹을 제외하고 나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고용이 위축됐던 적이 없을 정도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지금의 고용, 서비스업의 고용 감소가 생각보다 좀 위축 강도가 좀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코멘트는 제가 이 S&P 글로벌을 보고서를 말씀드릴 때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똑같이 했던 얘기거든요. 이 똑같은 문구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빠르게 위축됐다라고 코멘트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갑자기 또 고용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달 전만 해도 3월달 S&P 글로벌 미국 경기를 되게 확장 국면으로 긍정적으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다가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근데 좀 어이가 없죠. 3월달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생산 증가세가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서를 써놨는데, 생산과 고용 증가세가 매우 가파랐다, 신규 주문 계속 증가해서 지금 가격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어떻게 그렇게 180도 달라진 보고서를 낼 수 있는지
뭐 하여튼 상황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미국 경기가 구조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울퉁불퉁한 구간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더 하방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둔화되는 쪽으로 더 뷰를 보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데이터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변동성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장기적인 다양한 데이터들을 함께 종합해서 살펴봐야 그 울퉁불퉁한 구간을 겪을 때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경제 지표들이 예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S&P 글로벌 미국 제조업이 3개월 연속해서 50을 상회했다고 하더라도, 또한 ISM PMI가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아직 제조업 경기가 본격적으로 수요가 회복됐다라고 볼 여지는 부족하다라고 꾸준히 강조했던 그 맥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업 PMI는 ISM이든 S&P 글로벌이든 모두 다 둔화되고 약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말은 미국 경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기가 하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ISM이 발표하면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간단하게 코멘트 내용 살펴보면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세가 갑자기 또 힘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PMI 예비치, 플래시, 응답자 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 활동 성장이 지금 둔화됐다, 추세가 밑돌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언급을 해놨고요. 특히 이제 신규 주문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표현을 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기업들의 생산 전망이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한마디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죠. 그리고 이 부분은 기업들의 이제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비즈니스 환경이 녹록치 않다. 따라서 팬데믹 기간을 제외해 놓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상당히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이렇게 코멘트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지금 위축되고 있다, 냉각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 좋은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수준이 완화되면서 가격 압력이 낮춰지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원자재하고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압력이 좀 심했다라는 얘기죠. 제가 저번 ISM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재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에 대해서 이런 재고 비축에 대한 압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내 지속되었던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의 임금 압력, 임금을 주도했던 압력이 이제는 좀 대조적으로 결국에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S&P 글로벌의 플래시 미국 PMI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확장 국면으로만 생각했고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만 봤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 주에 나올 ISM PMI 나올 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까지 다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번 4월달 한번 주택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 지수 51로 지난달하고 동일하게 나왔어요. 기준선에 딱 걸쳐서 지금 요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의 레벨을 실업률과 역의 상관관계로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1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고요. 그리고 모기지 현황 최근 자료를 살펴보시게 되면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다시 7%를 넘어섰습니다. 위치가 여기고 직전 전고점이 작년 10월 정도 되겠죠. 그거에 미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입니다. 뒤에 이제 파란색 배경은 모기지 신청 건인데 당연히 낮은 레벨을 유지할 수 있죠. 일주일 간격으로 등락이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레벨 자체가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이런 등락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YOY로 보게 되면 한 10% 정도 지금 낮아진 모기지 신청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리파이낸싱에 대한 부분은 수요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낮았던 금리를 지금 높게 바꾸려는 수요는 당연히 없고 결국에는 구매지수 또한 이렇게 낮은 레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기 때문에 주택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일부 바닥에서 반등하는 반락 정도의 모습이지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주택 부동산 시장 경기가 확대된다? 가능한 그런 내러티브가 아니죠. 3월 신규 주택 판매 보시게 되면 지금 69만 3천 채를 기록을 했습니다. MOM으로 8.8% 증가를 한 모습이고 여기 오른쪽 차트 보시면 바닥에서 이만큼 높아졌죠.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추이가 이렇게 신규 주택 판매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단 2월달 데이터가 조금 하향 조정된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8.8% 신규 주택 판매가 조금 증가한 부분 YOY로 보더라도 한 8.3% 정도 이런 추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주택 판매가 증가하면서 신규 주택 가격 중위값도 MOM으로 6% 정도 올랐습니다. 2월달 조금 상향 조정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6% 정도 올라서 43만 700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전고점이 49만 6천 달러 정도니까 여기서 이 정도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YOY로 보면은 마이너스 1.86%를 보이고 있어요. 13개월 연속해서 하락 구간을 보이고 있고 과거 패턴 보시면 이런 구간에 이렇게 연속해서 중위가격이 하락했던 거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레벨은 과거 경기 침체 레벨까지 떨어져 있는 위치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닷컴 버블 때는 YOY 변화율이 중위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주택의 평균 가격도 보시게 되면 MOM으로 7.4%, YOY로는 끝부분이 플러스로 1%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달 상향 수정된 부분이 보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평균 가격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신규 주택이 전반적으로 지금 판매도 늘고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다만 그 가격 자체가 전고점 대비해서 의미있게 상승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쭉 떨어지는 추세에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신규 주택의 재고가 현재 지난달 대비 좀 감소했습니다. 사실 2월 달이 8.4개월에서 8.8개월로 크게 상향 수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감소한 거니까 특별히 감소했다라고 보기도 애매하죠. 따라서 현재 속도로 3월 신규 주택 재고는 8.3개월 정도의 공급 물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이 한 6 정도 되니까 재고가 좀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끝부분에서 좀 등락을 보이면서 이 재고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재고 자체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3월 신규주택 건축 허가는 MOM으로 마이너스 4.3으로 줄었습니다. YOY는 1.5% 늘긴 했지만 MOM으로 좀 크게 줄었고 착공 건수는 좀 크게 줄었죠. 마이너스 13.7, YOY로 4.2로 줄었고요. 완공 건수도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3.5, YOY로 3.8. 결국에는 신규주택에 대한 착공과 완공 건수가 크게 줄면서 지금 신규주택 재고에 대한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도 우리가 해석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기존주택 판매입니다. 3월 기존주택은 419만 채로 집계가 됐는데 아까 신규주택이 69만 3천 채였잖아요. 대략 전체 규모가 신규주택이 한 10에서 20이고 기존주택이 80에서 90%의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월 그래서 기존주택 판매가 MOM으로 4.3으로 더 떨어졌고 YOY로는 마이너스 3.7%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때가 이 위치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레벨이고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달 기존주택 판매에서 MOM으로 9.5가 잡히면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등을 심하게 했거든요. 다만 제가 그때도 추세 전환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전주택 판매의 이런 둔화 흐름을 다시 언급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경기 반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역시나 3월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반락이 나왔습니다. MOM 마이너스 4.3, YOY 마이너스 3.7 기존주택 판매는 추이가 계속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거 이어지고 있고요. 기존주택 중간가격 한번 살펴보시면 MOM으로 2.5% 높아졌고 YOY로도 4.8입니다.
YOY로 보게 되면 9개월 연속해서 전년 대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2월달 기존주택 중간 가격이 하향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MOM 2.5% 높아졌고 추이 보시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기존 주택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고 판매량 자체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겁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일부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결국 이렇게 중간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월 기존주택 재고는 MON 4.7% 증가해서 111만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물이 증가한 것이죠. 이 재고 수준을 현재 매매 속도로 계산을 해보면 3.2개월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낮았을 때고 지금 저점 2월 달이 2.9였으니까요. 여기서 현재 매매 속도가 조금 일어난 것이죠. 비교해 보시면 이때가 3.6이니까 지금은 바닥에서 조금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데이터 자체가 3월 말 기준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3월 말 이후에 4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10년물이 또 가파르게 오르면서 30년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어가게 됐거든요. 결국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다시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갖춰진 것이고 어느 정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매물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증가한 게 글쎄 큰 의미를 두어야 될 정도는 아니고요. 이 매매 속도로 봤을 때 지금 3.2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신규 주택이 8.3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은 현재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결국에는 기존 주택 재고가 여기서 여기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재고량이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와 같은 주택 부동산 흐름이 변화를 보였거나 새롭게 달라진 모습이 전혀 아니고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낮은 금리의 주택을 구매한 소유자들의 매물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 주택 매물이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존 주택 가격은 오르는데 신규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패턴이 나온 거고 더불어서 재고 물량 차이도 아까 크게 차이가 나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지금 위축된 주택 시장인데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부 주택 재고가 증가한 패턴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또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음 달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 부동산 시장과 경기 침체와의 관계는 사실 그렇게 높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 구간에서도 주택 가격이 일부 하락하거나 상승세가 둔화되는 정도에서도 충분히 나타났고요. 사실 08년도만 이례적으로 경기 침체 직전에 주택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때는 서프라임 등급의 무분별한 대출 사태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8년도를 제외해놓고 보면은 주택 시장의 붕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하락하거나 상승세가 꺾이는 둔화 정도에서 침체 국면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집값이 내려가기에는 공급이 부족하죠.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르기에도 수요가 부진한 상황, 한마디로 이런 모습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주택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이해를 이 정도로 갖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현재 주택시장 지수가 전달하고 동일하게 51로 집계가 됐던 흐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모기지 신청 현황, 특히 중요한 부분이 금리인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개선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이 이어질 만한 확대 영역을 기대하기보다는 또 오히려 하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